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우리 방금 지원자님한테 한 가지 배운 게 있다. 메모장 있잖아요. 방금 나와봐요, 지원자님. 이거 큰 거 넣었어요. 아니, 지원자님 설명해줘. 나와봐. 제가요? 제가 왜요? 여기 방금 뇌세포하고 네. 이거 메모장 활용하는 방법. 자, 양자기가 없어. 근데 갑자기 내가 뭘 설명하려고 할 때 메모장 활용하는 방법 알려줘요. 저걸 보면서 알려줘요. 여러분 메모장 활용하는 거 한번 배우세요. 200원씩 내셔야 돼요. 아니 이거를 이렇게 하면 돼요. 메모장에 있어. 노트 쓰는데. 메모장에 메모장. 노트 핸드폰마다 메모장, 노트 뭐 이런 걸로 다 어플이 다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메모장을 찾아서 그 메모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글을 노트 쓰듯이 한 장씩 이렇게 다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카톡을 사실 많이 활용을 하시잖아요. 근데 멘트를 매번 똑같은 멘트를 계속 칠 수는 없으니까 그 멘트들을 저장을 해서 노트에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근데 저희 스폰서님이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방법인 건데 지금 이제 알려드린 거 보고서는 여기 지금 안 뜨는데 이거 그래서 그 지금 우리 멘트들 있잖아요. 뇌세포는 25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멘트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적어서 저장을 해두시라고. 그러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 복사해서 그냥 보내기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전달을 해드리면 되고. 메모장에다가 정리를 해놓고 복사를 눌러서 그대로 보내는 그냥 붙여넣기 해서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상담 기법 자체들도 저희는 스포츠님 다 저장해 놓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좀 해놓으면 좋다고 알려드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좋은 거라고. 김지영 스폰서님. 스폰서님이 김지영 스폰서님이. 뇌하고 눈하고 심장 쪽은 간단하게 고객한테 설명을 할 때 이거는 이제 뇌 쪽을 먼저 가시면 돼요. 이렇게 뇌로 가셔서 고객님 기억 지수가 줄어드셨네요 라고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눈으로 가시면은 고객님 시각 피로도가 올라가 있고 부종이 약간 있다. 그래서 결국 눈도 노화되고 퇴화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심장 쪽은 자 여기 6번부터 심근혈액 소요량부터 관상동맥 깡이에요. 소요량이 늘어나 있어서 심장이 박동수가 빨라진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류량은 줄어들었고 소모량이 늘어나 있다. 그러면 심장이 많이 지쳐 있다는 소리죠. 일일 박출량은 줄어들고 펌프 기능도 지금 떨어져 간다. 관상동맥 탄성도 떨어지면서 관상동맥 막혀간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증상을 설명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 더 이상 악화되거나 나빠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예방하는 측면에 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 있잖아요. 한 장짜리를 항상 정리해가지고 보여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자료함 있죠. 여기 좀 봐주세요. 이런 자료함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설명하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자료를 만들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혹시 바인더 다 가지고 계신 분 여러분 있으세요? 3P 바인더가 굉장히 좋아요. 저것도 굉장히 좋네요. 거기도 3P도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이게 만약에 옆쪽에 타이트하게 뚫기가 힘들면 이제 여기에다가 넣어갖고 이렇게 하면 하실 수 있죠. 굳이 축소 복사를 안 하셔도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3P에서 팔아요? 3P 나와요? 네. 3P 나오네. 3P에서 나와. 이거 괜찮네요. 그리고 그 타공기도 나와요. 네. 아니 이렇게 하는 것도 오히려 해가지고 관리하시는데. 근데 이거는 뚫으신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타공기가 쌓여요. 아니고 이렇게 비닐에도 이렇게 뚫려 있는 비닐을 팔아요.
스리피에서. 네네네. 따로 달라고 따로 구매해요. 스리피 아, 아 이렇게 그 저도 많이 먹었어요. 좋을 것 같아서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나 그 수업 받았었어 옛날에. 아니 스리피는 저런 게 좋더라고. 그 자료가 저 지금 저기 보이시죠? 네. 이번에 내가 이렇게 이제 자료 정리를 해보려고 일부러 지금 거기 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원장님 그때 그 이거 받으신 거 있잖아요. 이메일로 여기 저 팀한테 주세요. 빼서 쓰라고. 그러면은 이거 있잖아요. 빼가지고 이쁘게 디자인해서 쓰시면 자료 정리가 이렇게 파일별로 집에서 다 하시면 돼요. 타공기사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뇌하고 눈하고 심장 설명하는 기법 이해됐죠? 네. 양자에서 저렇게 딱 찾아 들어가면서 고객한테 설명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소화기별로 설명하는 방법을 위, 소장, 대장의 설명 기법을 설명드릴게요. 자, 소화기계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위, 소, 글씨 크게 쓰는 연습이 안 되네요. 자, 위, 소장,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기는 소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녹수. 네, 배달. 가장 큰 특징을 설명을 하실까요? 우리가 소화기계 설명할 때 위, 소장,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을 소화, 흡수, 배설로 정의하고 설명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러면 위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소화가 잘 되면 잘 먹겠죠. 흡수가 잘 되면 네, 잘 자요. 배설이 잘 되면 잘 싸요. 맞아요. 잘 싸고 하니까 이상하고 잘 배설하고 이 세 가지 특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객한테 설명하실 때 고객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시나요? 이렇게 언어 요게 바로 상담 기법이에요. 자, 이 상담 기법 들어갈 때 여러분이 바로 뭘 보셔야 되냐면 고객한테 내가 이분이 가장 약한 곳이 소화기라고 알고 있으면 먼저 딱 들어가서 연동기능, 흡수기능, 연동기능, 흡수기능, 연동흡수, 거생 머릿속에다 일단 딱 넣어놓고 먼저 해야 되는 상담 기법이 어떤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신가요? 라고 요거를 먼저 터치를 해주셔야 돼요. 보니까 안 되고 있거든. 근데 내가 먼저 안 되고 있는 걸 눈으로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고객한테 물어봤는데 잘 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못 느끼는 거지. 아니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연동도 안 되고 흡수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가 뭘 물어봤다고요? 고객님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신가요? 라고 했는데 한다라고 하는 거야. 그건 사기라는 거지. 이해됐어요? 아니 여기에서 이렇게 안 좋다라고 나오는데 자기는 잘 잔다라고 느끼고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한다고 느낀다는 거는 뭔가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뭘 찾아주셔야 되냐면 왜 그런지 원인을 찾아주셔야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잘 먹어야 되는 조건의 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위에서. 네. 위에서는 잘 먹으려면 이게 뭐예요? 수축기관이죠. 가장 큰 특징이 수축하고 이완을 해야 돼요. 연동 흡수가 잘 되는데 이거예요. 수축하고 이완에 필요한 솔루션은 뭐예요? 칼슘, 그 다음에 마그네슘, 산화질소. 그러니까 이거를 영양소로 전환하는 기법으로 뭐냐면 전부 다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축하고 위안을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뭐냐면 음식만 먹으면 아프고 식품만 먹으면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원인이 뭐냐면 외병, 감싸고 있는 외병. 여기가 이제 콜라겐 부족, 외병이 담적병이라고 그러는데요. 외벽이 콜라겐 부족으로 담적병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식품을 먹으면 구토를 하거나 그 다음에 통증, 속이 쓰리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밥을 먹거나 다른 거를 했을 때는 그런 행위가 안 나타나는데 독일 PM 제품을 먹기만 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네. 대부분이 담적병인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세포 단위로 뭘 공급을 하는 거예요? 영양을 바로바로 공급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위대한 제품이라는 거예요. 할때 조상이 묘를 잘 써야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니까요. 아무나 못 먹어요. 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외벽이 딱딱해졌다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근데 뭘 물어보셔야 되냐면 이렇게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효소가 분비가 줄어든 사람들은 반드시 혹시 이렇게 음식을 잘 소화시키냐 이런 걸 잘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렇게 연동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은 위가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위하수 또는 위하수체. 위하수가 진행이 되면서 담적병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먹기만 하면 거의 토하는 구토가 많아요. 그리고 너희 건 속 쓰려서 못 먹게 돼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경험 있으시죠? 내가 식품을 전달했는데 많이 있어요. 아니 해주급자 이야기 좀 사례를 이야기해 줘. 이게 지금 초창기 때 네. 저희들도 이제 영양에 대한 공부가 많이 부족할 때는 대부분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위에서 자꾸 먼저 이게 부딪히잖아요. 그 얘기 진짜 많이 하셨어요. 속이 썰어서 못 먹겠다, 답답하고 아프다, 그리고 토할 것 같다. 그게 이제 파우나 액티바이저보다는 리스토레이트를 먹었을 때 이 네.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알려줘야 된다. 또 사례 있어요? 본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리스토레이트를 1년 정도를 진하게 공부했어요. 네. 네. 자, 이거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사례 전파가 제일 중요해요. 위에서 3단 기법에 사례 전파 이런 사례가 있었다. 혹시 고객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래죠. 그래서 사례 전파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뭐냐면 예방하게요. 뭘 예방해요? 컴플레인. 너희 거를 먹었더니 속이 쓰리다, 아프다, 이래라, 니 때문에 나 배려했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을 없애기 위해서 사전에 사례 전파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야지만 이해가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솔루션은 뭘까요? 위쪽에 대한 솔루션. 자, 위에는 반드시 솔루션이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외벽이 딱딱해졌잖아요. 외벽을 감싸는 막이 전부 콜라겐이에요. 그래서 콜라겐 10스푼에 이 점막에 있는 염증을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벨슈츠 5스푼. 다른 거는 말고 요것만 가지고 한 350ml에 1회 20분에 걸쳐서 뭐냐면 한 5번 정도 나눠서 천천히 그렇게 먹는 연습을 해서 저용량으로 이렇게 천천히 시작. 누가 10스푼이 무슨 저용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게
저 정도 돼야지만이 몸에서 이제 그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10스푼에 제슈츠 5스푼으로 천천히 진행을 하자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뭐냐면 해부학적 메커니즘이 누가 발견했냐면 이 C 그러니까 이분이 뭐냐면 의사의 거짓말 42가지. 이 책에서 이 뭐냐면 이런 증상 뭐죠? 위축성 위염 또는 뭐 전적병, 장상비화생 이것에 대한 그런 어떤 콜라겐의 중요성. 그리고 치료 사례 여기에 가서 이분은 치료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해시킬 것인지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위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위염이에요. 그 다음에 위궤양 나중에 이제 위암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전 단계에서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감정병 그 다음에 위가 이렇게 처지는 현상 위하수 위하수체 그 다음에 위가 위축되는 위축성이에요. 그 다음에 장상피화생 위장의 상피세포가 이렇게 위축되어 있다 그 뜻이에요. 화를 입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게 역류성 식도염. 역류성 식도염 고치는 방법은 간단해요. 몇 시 이후로 안 먹으면 돼요? 10시, 6시. 아니 7시, 6시에서 7시 사이 6시에서 7시 사이로 아무것도 안 먹으면 돼요. 그거는 본인의 노력이 없어서 못 고치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증상들을 고객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이것의 대부분의 솔루션이 이시가루 박사님 덕분에 한국에 콜라겐 10스푼하고 제슈츠 5스푼이 가장 좋은 임상이 많이 나온 거야. 처음에는 2스푼도 해봤고 3스푼도 하고 5스푼 했는데 이분의 임상 경험을 우리가 적용한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다 그럼 그거 하세요. 아셨죠? 이게 완벽한 솔루션 아니에요. 아셨죠? 우리 해보니까 가장 효과를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좋아졌더니 뭐냐면 어떤 분은 일주 단위로 시행하신 분이 있어요. 일주에 좋아지니까 그 다음 차에는 2번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중간. 이거는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 저용량에서 시작을 해서 늘려주는 게 있어요. 자, 근데 늘렸더니 적응이 안 돼. 그럼 한 달 동안 하고 2달째는 아침 저녁으로, 3달째는 아침 점심 저녁으로, 4달째는 아침 점심 저녁 잠자기 2시간 전. 이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늘렸더니 위가 완전히 회복되고 나서는 어떤 걸 먹어도 반응이 되게 돼요. 그래서 반응에 관한 솔루션을 1주, 2주, 3주, 4주로 늘리셔도 되고 이거를 달별로 한 달 달별로 늘리셔도 돼요. 이해되셨죠? 어떤 솔루션이 좋을까요? 아니 지금 매주. 일주가 좋아? 한 달이 좋아? 일주. 아니에요. 그 사람의 뭐에 맞춰줘야 돼요? 몸에. 컨디션. 그 사람의 컨디션이 절대적으로 못 따라오는 못 갑니다. 네, 연습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의 컨디션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주 만에 하잖아요. 하면은 그게 괜찮아질 때까지 하고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주가 적응이 되면 2주차 해보시고, 근데 2주차에 좀 부담이 온다 우리가 다시 좀 증상이 있으면 한 달 동안 계속 그러다 차라리 한 달 하고 점막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이거 천천히 가야 돼. 근데 한국 사람 해보니까 여기 제일 빨라. 이렇게 가시는. 이해되셨죠? 네. 자, 5분만 쉬었다가 다음 편 진행하겠습니다. 인간은 자기 나이만 모든 혈관은 이제 잘못됩니다. 인간이 아니라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인간이. 어동주 박사님 교수님 있잖아요. 오타 좀 알아주세요. 밑에서 세 번째, 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다. 인간도 자기 나이만큼 막혀 있잖아. 오타 이거 이제 22강 아니면 PMR 저기 뭐지 컴퓨터 마카데미 그 교재 불구정적하게 돼 있는 것들. 아니 22강 강의 자격. 아니 그거 말고 그 라벨 붙여놓고. 아니 이거 빨간 거 저거. 여러분은 여러 개 된 게 많을 거야 아마. 이렇게 된 거. 5페이지. 네, 밑에서 5페이지 보시면 인간은 자기 나이만큼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막혀있다 이렇게 좀 수정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보시면 인간이 자기 나이만큼. 세포 수명 그 강의했던 거 실려 있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오메가3하고 6 관계 그거 보시면 되겠고, 8페이지 거기 보면 다시 이제 A 신경계 도파민, B 신경계 세로토닌, C 신경계 가바. A도 비세니 가바 이 말이에요. A 신경계 도파민, B 신경계 세로토닌, 비세니 가바라고 집에 빨리. 네. 자,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시각 피로도, 눈세포 활성도, 부종 보는 방법 1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심장에서 발유량, 소모량, 박출량, 코엔자임 Q10 줄어드는 거까지 확인하는 방법, 좌심실 유역 펌프력, 그다음에 12페이지 관상동맥. 모든 혈관은 자기 나이만큼 맞게 있다는 걸 보시고, 그 원래 제가 이제 두 번째 강의가 생활 습관성 해가지고 13페이지 나오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보시고요. 원래 이거는 무슨 강의냐면 그 뭐죠? 다이어트 강의예요. 다이어트 강의. 예? 이 전체가 다이어트 강의예요. 소금, 운동, 저작, 불면증, 스트레스 분석 이거 있잖아요. 이거 다이어트 강의를 그대로 거기다 넣은 거예요. 말만 바꿔서.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콜라겐 보시고, 그 다음에 23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거기 보시면 효소 만드는 공식 23페이지 위산하고 염산 그거 별표를 쳐놓으시고요. 지난번에 배웠기 때문에 23페이지 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24페이지 연동기능 저것에 아까 이거 좀 잘 적어보세요. 요거 나중에 적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장내 세균계수 있죠. 장내 세균계수 유산균 그거를 뭘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85대 15 적어보세요. 유익균 85, 유해균 15. 네. 유익균 85, 유해균 15. 85대 15 좀 적어놓으시고.
그다음에 50%가 중간균이라고 하는 것만 좀 적어놓으시고요. 그다음에 26페이지 가보세요. 26페이지. 자, 26페이지 체크 포인트 나와 있죠. 귀산 소화흡수 배설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흡수에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 알려드릴게요. 흡수가 제일 안 되는 사람의 첫 번째가 뭘까요?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의 일단 원인.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게 자극적 음식이에요. 뭐냐면 짜고 맵고 달고 간장 뭐죠? 치킨에 맥주, 소주에 삼겹살 이런 거. 네. 자극적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 이 장 점막의 글리코 영양소가 글리코칼릭스라는 게 글라이코칼릭스라는 게 그게 다 없어요. 그러니까 대머리가 된 거예요. 영양소 흡수하는 기관이. 대머리가 되면 어떻게 돼요? 영양소 흡수가 안 돼. 그러니까 왼쪽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자극적 음식을 먹으면 글리코 영양소라고 그냥 표현할게요. 이거는 8가지 탄수화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머리카락 같이 장 점막이 붙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전부 다 파괴돼버려요. 요게 파괴되면 흡수가 어때요? 네,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극적 음식이에요. 떡, 밥, 면, 과자, 옹시. 그 다음에 또 뭐가 생각나세요? 네,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 불금을 주님과 함께 이렇게 많이 지내신 분들은 흡수가 떨어진다. 요거를 꼭 이야기해요. 그러면 요것의 원인이 돼가지고 흡수가 안 되는 사람은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장누수, 증후군. 이 결과가 뭐냐면 불면증하고 뭐로 나타나냐면은 자가면역증. 얘는 의사 그런 김은혜 원장님은 그렇게 주님과 함께 보내는데도 장누수가 없어. 술만큼 피면 먹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얘는 모르니까 네, 쓸 만큼 먹어서. 자,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소장하고 D장에서 흡수가 줄어드는 사람 상당 기법에 자극적 음식을 먹는 거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를 끊으려면 밀가루 음식을 어때요?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밀가루 음식. 안 끊으면 계속 문제가 됩니다. 뭐 때문에? 글루텐. 글루텐이 장 점막을 다 딱딱하게 만들어요. 근데요, 소장님, 네. 그래도 제가 그전에 그왜 시간 그때 물어봤던 자가면역 때문에 루푸스도 있고 네. 그리고 이번에 갑상선 저하왔다는 그 언니가 매일 밤 과자를 2봉씩 먹어요. 그런데 죽으려고 환자가 그러죠. 그러니까 큰일 나요. 맨날 먹어요. 지금 먹어. 저거는요 장 봐보세요. 지난번 우리 조계 강사님 강의 따라 장 점막이 찢어지면 뇌 BBB도 찢어져 버린다니까요. 뇌 독속이 더. 과자 먹으면 죽는다 이래. 아니 그 밀가루만 끌어도 100가지 병이 나는데 나와 있잖아요. 그건 심하게 먹거든. 아니 그게 아니라 먹어도 되는데 아까 은영 선생님 말 잘했어요. 내가 PMF 항산화제를 충분히 먹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먹고 나서 그런 걸 먹으면 상쇄가 되는데 이거는 안 먹고 과자만 냅다 먹으니까 뭐가 근데 느껴요? 요즘은 피를 많이 먹겠네요. 네. 스트레스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보세요. 불면증, 자가면역 질환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장질환 흡수에 당뇨가 와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오냐면 고혈압. 그 다음에 고지혈증. 그 다음에 동맥경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에서 그 이름도 유명한 시나트라 박사가 장간 디톡스를 해라라고 면역의 비만 책에 줄기차게 외칩니다. 자, 장관 디톡스는 버나드 젠슨 박사가 이 뭐죠? 도로운장이 병을 만든다 해가지고 숙변의 중요성, 숙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숙변을 빼야 된다. 변비, 숙변 걸리면 안 된다. 뭐 그런 내용으로 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음식의 독소는 뭐냐면 밥에서 나온다, 밥상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게 이 독소의 죽음을 부르는 만찬이 나와 있고, 지금 제가 설명한 이유는 찍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잡혀가요. 그다음에 뭐 하려고 그랬지? 장간 디톡스. 네. 장간 디톡스는 면역의 비만이라는 책이 있는데 배신, 배반이란다. 배반의 장비가 생겼다. 자, 수잔 블룸 박사가 이 면역의 배신에다가 장누수 증후군하고 자가 면역질환을 연결시키면서 장간 디톡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기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 가지 책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요게 나타나잖아요. 무엇부터 고쳐야 돼요? 장부터 고쳐야 돼요. 네, 그래서 이때 이제 표현하는 말은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먹더라도 여기서 이 돼지가 맞아요. 이 돼지가 맞아요. 위에 돼지가 맞죠? 다른 돼지가 밑에는 꿀꿀돼지죠. 되지 않는다면 밑 빠진 놈에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독스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저 세 가지 책의 공통 주제는 뭐냐면, 솔루션이 뭐냐면 일단은 이런 것부터, 자극적인 음식부터 줄여가고, 그 다음에 장의 염증을 개선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산균. 유산균은 85대 15의 균형을 이루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콜라겐. 콜라겐은 왜냐면 장 점막이 이미 다 망가지고 찢어져 있기 때문에 빨리 복구를 해야 돼서 결합 조직의 중요성, 그 다음에 접착제 역할을 하는 점, 뭐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도 염증을 없애야 되니까 젤슈츠, 그 다음에 제너레이션 50, 그 다음에 갤린핀, 웬플러스, 뮤노겐, 뮤노겐은 밑으로 빼야 돼. 요 네 가지는 젠슈츠, 지오시, 갤린핀, 웬플러스는요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장에서 이제 또 가장 좋은 거를 뽑으라 그러면 모든 장은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수축하고 이완에 도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히스토레이트하고 산화질소, 위노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객한테 설득을 하시면 이 장간 디톡스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뭐냐면 장의 염증을 잡아주면서 간을 컨트롤하는 건데, 간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디드링크 있잖아요. 간 기능 개선에 디드링크.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여기 꼭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안 들어오니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반드시 같이 먹으면 좋은 영양소가 뭐예요? 코큐텐. 코큐텐은 모든 세포의 가장 또 핵심 물질이기 때문에 같이 드시면. 그 다음에 항산화제 끝판왕 파우더. 결국은 다 먹어야 돼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야. 순서만. 유산균 어디 들어있어요? 파우탁틴 들어있죠. 콜라겐 어디 있어요? 제슈츠 지오식 이거는 이제 안쪽으로. 칼슘, 마그네슘, 리스토린. 그 다음에 이완에 도움을 주는 위노겐, 간 기능 개선, 디드링, 코큐텐포. 이렇게 드시면 장간 디톡스가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위, 소장, 대장에서 틀어진 사람한테 아까 기억나세요? 뭘 설명하는 거? 기억 안 나요? 아니 상당기법 내가 적어놨어요. 네. 요거부터. 고객님, 소화기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소화흡수 개선인데 혹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신가요? 제발 우리 잘 싸고 쓰지 말고 좀 너무 이게 좀 뭐라 그러지? 그 시장에서 쓰는 어른들 우리 약간 그 좀 요것만 고급스럽게 갑시다. 너무 잘 싸고 있다는 거죠. 네? 잘 귀속 들어요. 귀속 들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객한테 1대1로 쓸 때는 그렇게 하시고. 멘플러스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네네. 피클린 조명진 소장님께서 네. 멘플러스를 여성분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 멘플러스는 남녀 공용 제품이에요. 네. 네. 왜 남녀 공용 제품이냐면 샤프란이 원래 여자한테 쓰는 거예요. 이게 자궁 어혈 있잖아요. 이게 엄청난 한약재인데 자궁의 어혈을 풀어주고 그다음에 혈전을 막아주고 예방하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분은 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신경 예민한 사람 있잖아요. 완화시켜주는 작용. 사실 이제 저희들 팀에서도 멘플러스를 여성분들이 먹고 하체 쪽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부종도 마찬가지고 순환이 안 되시는 분들이 하체 순환이 정말 많이 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단어를 썸과 동시에 어떤 분이 멘플러스를 안 드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래서 우리 파트너도 건강하고 가까워도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논문을 다 찾아보고 나서 여성 질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알고 먹다. 그러니까 그건 선택이야. 우리 건강마마 조 대표님은 좀 약간 왜 그런지만 말해주면 자기의 어떤 그 견해잖아. 그러면 따르면 되든지 안 되든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꼭 말 안 해주고 먹지 마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분을 보면은 여성들에 대한 성분들이 아주 좋은 게 있는데. 네. 그래서 남녀 공용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이 하초 쪽에 어혈을 풀어주고 혈전을 막아주는 건 남자 전립선에도 엄청 좋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고
웬만하면 그 논문의 자료의 기초에서 Y를 좀 설명. 그러니까 여러분 고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게 이거를 왜 먹어야 돼 할 때 그런 쪽으로 설명을 논문의 자료를 설명해 줘요. 너무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싸우지 마시고 아셨죠? 네. 자, 먼저 뭘 외워주시냐면 요걸 외워주세요. 장관 디톡스 중에서 시작.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먹더라도 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않는다면 이빨 속에 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장간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고객님한테 딱 저거를 보고 나서 가장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고객님 위, 소장, 내장은 중요한 특징이 소화, 흡수, 배설인데 혹시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신가요? 라고 하면서 고객님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를 먹더라도 장에서 소화, 흡수 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고객을 노케어가 같습니다. 그래서 장간, 장하고 간의 디톡스가 필요합니다. 라고 연결합법으로 하면서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간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를 꼭 외워주세요. 자, 지웁니다. 그러면 아직 간 그 디드링크가 안 들어왔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간 디톡스를 어차피 장이 나빠지면 간이 다시 걸리니까 그렇게 설명을 하는 네네네. 거겠죠. 그래서 실은 디드링크가 있으면 진짜 대박인데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 아까 짝꿍끼리 다시 만나세요. 짝꿍끼리. 이드링크를 연속으로 계속 먹어요. 예, 그렇게 먹어서 그 B형 바이러스성 감염도 났고 여기 뭐 중국분 오신 분도 있잖아요. 중국말. 강당현 선생님 저기도 나섰다고 자기가 나선 거예요. 아니 몇 달 정도까지는 한 45일에서 2달 정도. 2달은 괜찮아요. 아니 본인이 강경 왔다며. 병원에서 죽은다 그러니까 당신 강경화로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업적 그 뭐냐면 꼬치집 그 뭐라 그러지 그 양꼬치집 그거를 인천에 제일 크게 하셨대. 왜 빨리 분해를 시켜버린다 이거네요. 정말 이해되세요? 낡은 집 요걸 세포를 집이라고 볼게요. 낡아 있는 집은 어때요? 더 빨리 분해를 시켜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효소가 어때요? 이 GPT라는 효소가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때요?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품을 먹고 재서 올라가는 거는 뭐냐면 이거는 아까 우리가 말하는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 그 원래 이제 뭐 이렇게 말하면 지금은 걸려요. 아셨죠? 세포가 좋아지는 반응이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 호전 반응, 명현 반응이라고 말하는 이런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요 방식이 실제로는 요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시키면 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일시적으로 끊었다가 다시 드셔도 되세요. 어쩔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올라가요. 자, 일단 그러면 다시 만나서 뭘 연습을 해보냐면 자, 저 상태예요. 딱 보니까 연동운동 흡수기 있는 다 떨어져 있어요. 자, 저 상태라고 가정을 하고 고객님한테 아까 하는 멘트 있죠? 이 고객님 위소장 대장의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소화흡수 배설인데 고객님 최근에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셨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거기 이리 오세요. 네. 자, 아까도 이긴 사람이 먼저 있잖아요. 이제 진 사람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진 사람이 이긴 사람한테 유산균하고 유익균, 그러니까 유익균하고 유익균의 비율이 85대 15의 균형이 있어요. 그래서 유산균, 유익균을 좀 더 드시고, 그 다음에 장은 근육이잖아요. 움직여야 되잖아. 수축할 때 칼슘, 이완할 때 마그네슘, 산화제시. 그 다음에 모든 세포는 제 기능을 발휘하려면 접착제처럼 어때요? 딱 결합돼 있어요. 그래서 콜라겐을 드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마지막에 그 솔루션 준 부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 모든 세포는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에너지 대사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영양소가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영양소를 같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G50을 플러스 시키면서 리스토레이트와 뇌노겐, 콜라겐.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G50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양소를 다 넣어놨어요. 실은 G50에다가 뭘 넣는 게 좋아요? 리스토레이트, 뇌노겐, 콜라겐 이런 거를 같이 먹는 게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루테인, 코큐텐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잡아줄 수 있는 타겟 영양이 다 들어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솔루션을 짜면 가장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만약에 저는 뭐 그 정도 먹을 뭐 재력이 안 돼요, 뭐 재정이 안 돼요라고 하면 뭐부터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콜라겐하고 네, 콜라겐하고 제슈츠로 가버려야 돼요. 모든 게 안 되면 콜라겐하고 제슈츠부터. 당신이 노화된 만큼 장누수 증후군이 왜 무서워요? 장누수 증후군. 장누수가 되면 독소가 혈관하고 내 몸으로 바로 들어오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불면증,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 모든 질환의 원인이 다 장누수 증후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은 장누수 증후군을 잡으려면 장의 염증부터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콜라겐 제슈츠부터 먹는 것이 더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게 낫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장을 뭘 잡을 것인가요? 염증. 그래서 세포가 복원하도록 도와주는 콜라겐 제슈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실은 그것부터 먹고 나머지는 그냥 추가로 먹는 경우가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혈액암 같은 경우도 장누수 증후군이 많이 악화돼가지고. 혈액암? 네. 혈액암은 근데 그게 골수에 문제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뼈의 냉기부터 잡혀야 되는 거죠. 암 고치는 방법이 아보도로 박사가 제시를 했잖아요. 저체온, 저산소증을 고치면 돼. 먹고 뚫어주면 돼. 뚫어 액티 먹으면 돼요. 실은 액티가 도움이 많이 되긴 하는데 점막에 손상이 있는 사람은 콜라겐하고 제슈츠부터 먹어가지고 장염이 잡혀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점막은 비타민 A, C, E 요게 기본이에요. 세포 바깥하고 안쪽을 블록해요. 비타민 A는요, 우리 뭐냐면 방수 처리하는 거 뭐라 그러죠? 네, 그 발수 코팅 있잖아요. 물이 새지 않도록 그 방수 코팅하는 것처럼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비타민 A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포 외부에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비타민 E잖아요. 비타민 C는 뇌 외부에서 독소를 방어하는 데 강력한 항산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 C, E가 어떻게 보면 그 제슈체에 들어있어서 가장 강력하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셀레늄이 들어있잖아요.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 되면서 살균제 역할도 해요. 그 다음에 비타민 P 있잖아요.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여러분 귤 껍질 까보면 안에 하얀 거 있죠. 그러니까 루틴하고 헤스페린이라 그래가지고 모세혈관이 이렇게 막혀있던 거를 이렇게 활짝 열어주는 투과성에 관여를 해요. 그러니까 모세혈관 막힌 사람들은 굉장히 빨리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젤슈츠 자체가 젤이 세포고 슈츠가 복원하다 그 뜻이에요. 세포를 복원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콜라겐하고 젤슈츠를 드시는 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잠깐 디톡스는 아까 쉽게 설명한 뭐냐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흡수 안 되면 말짱 꽝이야 이 뜻이에요. 그 어렵게 언어 안 써도 돼요. 제가 만들어 놓은 걸로 막 그렇게 쓰니까 야 네가 먹은 게 소화흡수 배설이 안 되면 어떻게 돼? 말짱 꽝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렇게 우아하게 안 써도 돼. 이해되셨어요? 네. 야 네가 먹은 게 소화흡수 배설이 안 돼. 그러면 그게 말짱 꽝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가 필요해? 장간 디톡스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나만의 언어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객을 설득하기 쉬워집니다.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현장에서 이렇게 설명해 본다.
아직은 없죠. 그러면 언어를 딱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해보네요. 장에서 염증을 안 잡으면 결국 뭐예요? 소화흡수 개선이 안 되니까 말장 도루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보든지. 뭔가 자신의 언어에서 강력한 단어를 써보세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장간 디톡스가 필요하다. 솔루션까지 연습을 해보시고 오후에는 밥 먹고 와서 다음에 이제 간하고 심장 연결된다는 거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간 25가 20페이지네요. 죄송합니다. 자, 강기능 분석보고서에서 해독 기능에다 별표를 3개 쳐놓으시고요. 해독 기능에 0.202에서 0.991 요 수치는 좀 외워주세요. 0.202에서 0.991 간의 해독 기능에서 그다음에 이거 화살표 이거 보여요? 네. 아니 다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해독 기능 있잖아요. 29번 0.202에서 0.916 20페이지 양자 사용 설명서 이렇게 되어 있다. 20페이지 20페이지 보면 선생님 다시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20페이지 뭐 하라고? 뭘 하라고? 해독 기능에 별표를 3개 쳐놓으시라고. 밑에서 세 번째 20페이지. 아, 요게들 보세요.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파동 측정 범위 나와 있죠. 보이세요? 202에서 0.99, 0.202에서 0.99 외우세요. 0.202에서 0.99 외우라고 이유가 있어요. 이게 해독 기능을 3단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정상 범위가 나온 사람은 0.2, 0.3, 0.4 이렇게 해가지고 나누시고요. 그 다음에 0.5, 0.6, 0.7 그 다음에 0.7, 0.8, 0.9, 0.99 그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3단계로 좀 보세요. 그러니까 간 기능이 아주 좋은 사람 0.7 이상이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여기 7, 8, 9, 2, 3, 4 끊고 5, 6, 7 끊고 7, 8, 9 5, 6, 7, 8, 9, 9, 8, 9, 9.99 0.99 그래서 3단계로 해가지고 어느 범위 있는가를 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몇 나왔어요? 여기 한번 봐보세요. 0.39. 아니 여기 화면에 있는 분은 0.69잖아요. 6구니까 가이드라인 걸렸지만 0.7로 해서 그러면 뭐냐면 상이 해가지고 상중하로 보면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거예요. 동물 중에 간 관리를 제일 잘하는 동물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토끼. 토끼.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간 빼겠다. 간을 빼가지고 날마다 심잖아. 지도 원장이 뭔 말인지 알아? 토끼들 안 봤어? 토끼들에 보면 토끼가 그 간을 와서 막 씹잖아요. 집에서 먹고 나오잖아. 우리가 이제 점수가 높게 나온 사람 뭐라 하죠? 어우 토끼 간이시네요 이런다고. 예, 여러분 언어를 좀 정의를 해가지고 뭘 칭찬하는. 실제로 간의 해독 기능이 높은 사람들은 술을 잘 먹어요. 술 먹어도 잘 안 취해요. 점수 왜 나와요? 안 재봤어요? 술 잘 먹으신 분들은 실제로 점수가 높아요. 그래도 게임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그러면 이제 상당 기법이 달라져야 돼. 0.2, 0.3, 0.4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술, 그다음에 담배,
그 다음에 약물,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제 당독소,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것들 있죠. 당독소가 많은 음식.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거꾸로 식습관을 챙기고요. 먹는 것에가 문제가 많으니까 특히 술을 많이 드시면 해독기는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워낙 잘 태어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문제인 게 뭘까요? 술 다음으로 담배 많이 피우시고 니코틴 독소라든가 타르라든가 387가지의 항암 독소가 간으로 가서 다 해독이 되니까 간이 떨어지시죠. 그리고 술하고 담배는 굉장히 취약하고요. 그 다음에 당독소, 튀기거나 굽거나 이런 것들은 당독소가 많거든요. 그래서 고객 간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콜라, 사이다, 인스턴트. 이거는 그 뭐냐면 우리 몸에서 중독을 일으키는 페닐알라닌. 페닐알라닌이 티로신, 도파민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게 되면 여러분이 그 콜라에도 뭐죠? 아스파탐 그런 거 많이 들어있잖아요. 달달한 게 많이 먹으신 분들은 꼭 중독 증상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 줄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해독 기능을 많이 떨어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이 겹쳤습니다. 세 가지. 어저께 우리 지지지 원장님들 3명이서 늦게까지 안 자고 저기 하면은 해독 기능이 많이 떨어지죠. 아, 둘이는 지삼 총사를 해야 되겠다. 지삼 총사를 지삼. 쓰리고 아니고 쓰리기야. 쓰리김도 되네. 김. 자, 해독기는 상당 기법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 물어보셔야 돼요. 혹시 술을 많이 드시나요? 라고 떨어져 있을 때. 술, 담배를 꼭 체크해 주시고. 구조적으로 이해되셨어요? 두 번째 뭘 체크하라고 했어요? 당독소. 튀기거나 굽거나 소주에 삼겹살, 치킨에 맥주. 또 가장 맛있는 게 뭘까요? 치킨에 맥주. 족발 같은 거. 족발, 닭발, 족발 이런 거. 튀기거나 뭐 하는 것들 있잖아요. 굽거나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당독소 개념이 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꼭 체크를 해요. 해독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1일 일다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닭을 거의 하루에 하나씩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것도 뭐냐면 반반 치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켜 먹는 데 그거를 쭉 체크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이제 스트레스나 과로나 수면 부족이 겹친 사람들은 해독 기능 맛이 가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해독 기능을 회복하려면 잠을 잘 자야 돼요. 근데 잠을 잘 자려면 세 가지거든요. 스트레스, 과로, 수면 부족 해결. 그래서 수면 부족 해결하려면 결국은 뭐예요? 스트레스, 과로 요거를 잘 적절하게 조절해야 하는 게 좋죠. 근데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면 산에서 주무시면 돼요. 산에서 주무시면 절대 스트레스 없어요. 그래서 산에서 주무시기 위한 조건이 있죠. 뭐 하시면 되죠? 산에 가서 풍욕을 많이 보세요. 풍욕하시면 굉장히 좋아지십니다.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로 저희 친구 어머님이 그 아버님 돌아가시는 표정이 좋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동창끼리 모여가지고 야 어머님 요즘 표정이 어쩌냐고 했더니 날마다 술이요. 며칠간은 좋으셨대. 그랬는데 애롭대요 이제. 갑자기 푹 가셔버리니까 나 간다 하고 간 게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고 막 지지고 볶고 가셨는데 거기는 고창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보림이라고 있잖아요. 고추 뭐 농사가 밭농사가 엄청 많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여보 줄 잡아 그러면 줄을 잡다가 딱 나오시면 돼. 이게 맞아버리잖아요. 매일 그렇게 짓궂게 놀다가 갑자기 이게 줄 잡고 하는데 줄도 잡아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부모는 평생 인수인가 봐요. 네? 안 맞는 게 없거든요. 안 맞는 게 없어요. 평생 안 맞아. 평생 안 맞아.
자, 그래서 해독 기능에서 해독 기능에서 잘 상담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1번은 뭘 상담하시라고요? 술, 담배. 자, 그러면 술, 담배를 먹으면 왜 해독 기능이 떨어질까요? 역으로. Why? 일을 많이 시킨다. 네. 자, 안에서 1번. 해독해야 되네. 아니, 하나씩 술, 담배부터. 자.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술은 딱 드시면은 알코올이 우리 몸에서 해독하는 과정에서 독성 물질 생겨나는 거 있죠. 아세트, 알데히드. 자, 아세트 알데히드가 이거를 분해시키려면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여기에서 셀레늄. 아세트 알데히드를 뭘로 분해한다 그랬어요? 차단을 시켜. 아세트산. 그냥 지우지 마. 자, 그래서 뭐 아세트산을 물과 이산화탄소 뭐 다시 분해한다 그랬는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셀레늄이 사용이 많이 돼요. 이것이 먼저. 자, 셀레늄이 많이 사용되면 문제가 또 뭐가 되냐면 우리 몸에 수은 농도 조절이 안 돼요. 셀 수없이 많다. 기억나시죠? 이게 셀레늄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러니까 해독 기능이 떨어지신 분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분은 보세요. 해독 기능 0.7이잖아요.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미량호수가 셀레늄이 아주 정상 범위에 있어요. 봐보세요. 0.8에서 2.0인데 1.3 거의 한 중간 이상이잖아요. 보이세요? 정상 범위인데 중간 이상.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뭘 많이 보시면 해독 기능하고 관련된 거는 셀레늄을 자주 보셔야 돼요. 그리고 셀레늄 부족하면 갑상선에도 문제 온다. 기억나세요? 이거 연결시키는 방법. 네, 1번 T4에서 T3 전환될 때도 뭐가 필요해요? 셀레늄 필요하죠. 그 다음에 갑상선 다음에 심장. 심장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비후성? 네, 비후성 심근층의 셀레늄. 그 다음에 갑상선 심장. 간. 간에서는 글루타치온 페록시다제 만들 때 셀레늄 쓰죠. 이거는 수소 2개, 산소 2개를 없앨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또 뭐와 관련? 관절 건강. O형 다리, O자 다리. 저는 우랑우탄까지 걸으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실제로. 야 반드시 걸어봐. 근데 반드시 못 걸어. 이렇게 걸어. 얘가 셀레늄 부족이라고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폐암, 대장암, 그 다음에 만성암, 자궁암. 자, 이런 쪽으로 관련이 있는 게 셀레늄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양소 부족으로 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아일랜드 대학하고 저기 뭐냐면 인디아나 주립대에서 이거를 증명을 한 거예요. 논문을 수십 년에 걸쳐서 셀레늄을 많이 먹었던 그룹, 안 먹었던 그룹.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이 술을 많이 드셨던 분은 해독 기능이 올라가요, 떨어져요,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자, 그다음에 담배 안에는 약 347가지. 그 담배 인간공사에 붙여놓은 논문이 하도 달라가지고 어떨 때는 387가지, 아마 내보니까 인쇄소에서 잘못 붙인 거예요. 저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발암물질, 암을 일으키는 이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뭐가 많은데요? 활성산소, 산소 이용률이 들어있고 활성산소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해독 기능의 가장 큰 문제는 술, 담배가 가장 기본이에요. 담배 못 끊는 사람 왜 못 끊는지 아세요? 담배 못 끊는.
중독이긴 한데 이 담배가 피우면은 도파민 있죠. 도파민하고 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난대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있잖아요. 담배를 탁 피우면 이게 그죠? 온화해지대요. 저는 몇 번 피워보긴 했는데요. 이 독한 거를 왜 피우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혹시 이 중에 피우시는 분 없죠? 다수와요 가고 있어요. 네. 최사에 안 피우시죠? 네. 끊었잖아. 저거 진짜 끊었어요. 누가 진짜 저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원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 해독 기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당독소. 자, 당독소는 가장 큰 특징이 굽거나 그 다음에 튀기거나 이런 종류가 전부 다 당독소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거를 많이 드시는 분들, 특히 보면 치킨의 맥주 이거 먹으면 당독소 덩어리를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주에 삼겹살. 그러니까 이거를 먹을 때는요 미스터리트를 10포를 먹고 드시면 돼요. 많이 먹고 먹으면 해독이 돼요. 실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하면 좀 힘들겠죠. 아니 운영운동이 같이 한량이 충만히 한 사람들을 먹고 저녁에 이제 또 이런 것도 드시고 뭐 상관이 없는데 예, 미리 먹어줘야죠. 미리 먹어야 돼요. 나중에 먹어야 아니 미리 먹고 또 나중에 먹어요. 하루 종일 먹고 밤에 먹는 거지. 미리 먹어요. 요 조합은 맛있긴 한데 여러분 완전히 당독소 덩어리를 먹는 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닭발이나 우리가 튀기거나 굽거나 하는 것들은 독소가 너무 많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네? 닭발은 짰는데. 아 그거는 좀 그나마 낫네요. 이거는 당독성 거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스트레스하고 바로 그 다음에 약물 독성이에요. 아 최근에 간의 해독 기능이 떨어진 거 밝혔어요. 간흡충이라고 아세요? 들어보셨죠? 간흡충은 왜 생기냐면 회 있잖아요. 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간 디스토마가 간까지 가서 이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간을 망가뜨리는 원인 중에 요거는 왜 생기냐면 회를 많이 드시기 때문에 저는 회 먹을 때마다 좀 두렵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를 드실 때는 반드시 기생충약 드세요. 자, 그러면 Y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해독 기능이 떨어질까요? 스트레스 받으면.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슨 박동수가 빨라져요? 심장 박동수가 증가하죠. 그러면 산소 이용률이 증가해요. 자, 산소 이용률이 증가한다는 말은 산소 찌꺼기도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산화시키는 과정이 나타나면서 세포의 염증, 궤양, 종양, 암으로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됩니다. 스트레스를. 자, 과로하면 왜 문제가 또 될까요? 과로. 여러분 스트레스도 문제지만 과로하게 되면요 피가 pH 7.4로 이하로 급격히 떨어집니다. 스트레스하고 과로가 대부분 다 이게 겹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pH 산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은
과거에 적절한 잠을 못 주무시는데 그 다음에 약물을 드시는 분은 왜 문제가 돼요? 약. 네, 약은 독이죠. 약은 독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약은 천연일까요? 합성일까요? 합성이. 그래서 이걸 해독하는 과정에서 해독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뭐냐면 경피독. 피부를 통해서 들어온 독소 기억나세요? 샴푸, 린스, 화장품, 바디용품, 또 여성 속옷. 여러분 여성 속옷 있잖아요. 그 합성 잘못된 거 저기 오랫동안 입으면 그 라돈가스라든가 거기에서 나오는 톨루엔 독소, 포르말데히드 전피력으로 들어오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네? 아니 원래는 면 팬티 같은 거 입으셔야 돼요. 일본은요 절대로 합성 그 여성들 그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시키는 게 그거잖아요. 전부 면 팬티 아니면 못 입게 해요. 일본에 가보면요 전부 다 그 흰 양말에다가 아니 그 팬티가 다 흰 거 아니면 뭐 살색 이런 거예요. 면.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나라가 자궁암이나 난소암, 종양이 많은 이유가 전부 그런 것에. 그 다음에 생리대. 생리대. 여러분 생리대 왜 좋은 거 쓰셔야 되는지 아세요? 우리 그 파트너 사장님이 중국에서 산부인과 쪽으로 자격증 따신 분이 있는데 화장지, 생리대, 머리카락, 뭐 심지어 뭐 계란찌꺼기 뭐 이상한 게 자궁 점막이가 이렇게 쌓여있대요. 아주 그거를 이렇게 알약이나 뭐 독소를 제거하는 걸 넣어가지고 풀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덩어리를 물에다가 딱 넣어놓잖아요. 쫙 퍼지면 전부 다 그게 그 독이죠. 화장지 덩어리. 그 안에가 화장지만 묻어있는 게 아니라 다 묻어있어요. 독소. 그 정도로 많이 쌓인다고. 그러니까 생리대 진짜 좋은 거 쓰네요. 저기 물티슈도 진짜 다음에 좋은 거 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경피독이 너무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이렇게 원인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집에서 쓰는 소금 있죠. 소금, 간장 잘 살펴보고 쓰셔야 돼요. 이번에 요 간장 그 방송에서 때린 거 보셨죠? 간장에다가 아스파탐을 어마어마하게 사카린을 걷혀가지고 그게 중독을 일으킨대요. 소금은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미세 플라스틱. 몸에 들어가면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 좋은 소금을 쓰셔야 돼요. 좋은 소금은 호불호가 많이 갈린다. 호불호가 왜 그러냐면 암 환자가 먹는 소금은 뭐냐면 pH 산도가 약 알칼리에 가까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몸에 균형이 맞춰지고. 그다음에 암 환자가 아닌 경우는 중성에 가까워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먹었을 때 몸에서 원적외선이 나온다든가 이런 소금이 좋고, 암 환자들은 완전히 알칼리 소금이 들어가서 pH 산도를 다시 7.4로 환원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소금을 해서 드세요. 소금통 하나에다가 암 환자가 먹는 소금이라 해가지고 누가 기 갖고 왔더라고요. 비싸긴 하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100g에 39,000원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각 회사마다 소금들이 조금씩 나오는데 이번에 이제 환원 테스트를 해봤더니 비율이 굉장히 높긴 하더라고요. 암 환자가 먹는 소금, 일반인이 먹는 소금 몇 가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
나도 이제 소금 장사를 해볼까 그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소금 때문에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금 먹는 게 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소금은 기를 쓰고 사서 드세요. 옛날에 금 다음으로 소금이라 그랬잖아요. 금 다음으로 소금 다음으로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현금. 현금을 지금 입금하면 최고 좋죠. 그래서 제일 좋은 금들이잖아요. 현금, 소금, 지금 입금. 자,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 기능이 떨어지는 요인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뭐가 있는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네. 스트레스 받을 때그 혈액이 산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어떻게 설명하세요? 산도가 높아진 게 아니고 약 알칼리 상태에서 이제 산성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잘못 들었어요. 네. 산성으로 진행되는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어떻게 되냐면 우리 혈액은 이렇게 다니잖아요. 네네. 그러면 혈액이 스트레스 받기 전에는 전자가 서로 이 뭐라 그러죠? 강하게 이게 서로 충돌되지 않게 밀어내는. 다니는데 네. 밀어내고 다니는데 스트레스를 싹 받는 순간에 이 밀어내는 힘이 약해져요. 그래서 엔진에서. 네. 그리고 밀어내는 힘이 약하니까 밀려가지고 적혈구들이 가다가 이제 밀어내는 힘이 약한 게 자꾸 이렇게 꼬이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산성화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고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요거를 실험하는 나라가 독일이잖아요. 사람의 타액을 스트레스 받은 사람 타액을 빼가지고 정제해서 돼지한테 30분 만에 죽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요 과정을 정확하게 이해가 되면요. 밖에서 여러분 다 먹잖아요. 여러분이 먹는 소금의 99%는 꽃소금이에요. 그리고 맛소금. 아니 저기 식당에서 여러분 저기 쓰신 거 보셨어요? 뭐 인산주겸 이런 거 쓰는 거 못 보셨죠? 비싸서 쓰실 수가 없어요. 여기 싸잖아요. 여기 왜 싸요? 나트륨, 염소, 여기에다가 뭘 넣냐면은 MSG. 요렇게 넣어서 만든 게 뭐예요? 꽃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뭐냐면 나트륨 농도가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먹다 보니까. 그래서 좋은 소금을 먹으면 그 안에 상쇄할 수 있는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 미네랄이 부족해서 어찌됐든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해한다면 좋은 소금 드셔야 되고 좋은 간장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밖에 가서 안 먹어야 돼요. 우리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PMF 많이 먹으면 되죠. 해결책은 PMF 충분히 드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해독 기능이 떨어진 이유를 이렇게 여러분이 고객한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다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하나의 도표로 만들어 가지고 고객한테 간장의 간 기능, 해독 기능 딱 하면 여기다가 정리를 하시든 어디다 정리해서 샵에서 쓰든 상담을 할 때는 그걸 딱 보여주세요. 펼쳐가지고 여기다가 딱 붙여가지고 그래서 고객님은 어느 쪽에 좀 속하시는 거예요. 불금은 즐기시나요?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담배를 즐기시나요? 사람이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금은 여러분 당독성은 왜 문제가 생겨요? 요거는 점막을 다 망가뜨려요. 요거 때문에 뭐가 가장 많냐면 크론병, 루푸스, 베체트, 쇼그레츠, 하여간 원인을 알 수 없는 희한한 자가면역 질환이 너무 많아요. 결국은 이게 자가면역 질환을 분류하는데 그래서 이런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해독 기능은 반드시 고객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 해독 기능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집에 가시면 전자파가 많은 곳 있죠. 아니 수맥파
수맥파가 많은 곳은 반드시 이렇게 딱 겹치는 곳이에요. 지난번에 여기 와서 그 대구에서 오신 분이 이거 조사를 했는데 이 지역 있죠, 이 바운더리 요렇게가 제일 에너지가 좋아요. 여기만 딱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계속 돌아. 여기 요 자리가 한금 자리, 요 자리가. 네? 뭐라고? 다 이리 웃자야 돼요. 아니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렇게 요 라인이 최고 좋더라고요. 그래 진짜 저기한테 진짜 집중이 잘 되더라. 여기는 이제 집중이 잘 된다니까요. 아니 희한하더라고. 그 부분이 요렇게 있는데 여기만 이렇게 도는 거야. 아 저리 갔더니 이렇게 뭐예요? 맨 뒷자리 앉고 앞으로 가네. 원장님 있는 자리 말고 그 옆자리. 저 의자 있는 자리. 자, 그 다음에 담즙 분비 요거. 질문 더 있어요. 네네. 그 아까 미스트레이스 뭐 10포 정도까지 먹어서라도 이렇게 술을 가음하거나 이러면 해독을 하면 좋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미네랄을 어느 정도로 많이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자연 배출이 되는 형식인지, 왜 여기 교재에도 보면은 칼슘 같은 건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한 번만 좀 설명해 아. 주시면. 우리 몸에는 이 뭐냐면 미네랄이 간하고 신장, 그다음에 미네랄을 저장할 수 있는 각각의 장기들이 있어요. 장기들이 있는데 이 미네랄이 우리 거 미네랄이 있잖아요. 원래 2파 먹어야 이 뭐냐면 하루 필요량이 그러잖아요. 칼슘제 10포 계산을 해도 3,000ml도 안 돼요. 10포를 해도. 그 다음에 마그네슘 10포를 해도 1,000ml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리스토레이트가 굉장히 많이 먹으면 왜 도움이 돼요? 다른 회사 거는 그렇게 먹으면 속이 쓰려서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위를 통과를 해야 되니까. 위에서 탄산칼슘을 녹여야 돼요, 위산으로. 그래서 그게 심장으로 내려가서 담즙산이 감싸서 들어가야 돼요. 얼마나 복잡한 과정을 겪고.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이미 지용성을 수용화시켜서 바로 흡수가 되니까 굉장히 이 뭐냐면 속쓰림이라든가 위장이 손상될 일이 거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먹어도 문제가 안 생기는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그러냐면 독소가 들어온 만큼 셀레늄도 여기에 술을 분해할 때 밀분자가 있습니다. 밀분자.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알코올이라든가 담배라든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리스토레이트를 많이 먹는 게 훨씬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있으세요? 없죠? 그 다음에 밑에 거 먼저 볼게요. 지방간이 올라갔을 때 상담하는 거. 저게 표도 이렇게. 지방간이 이렇게 올라가 있을 때 상당히 보는 거예요. 감망, GT. 자, 감마 GTP는 이런 거 같아. 병원에서 검사할 때 그치. 알코올성 올리는 느낌. 지방간 검사예요. 그래서 그치? 고객님 혹시 술을 드시나요? 해서 술을 든다라고 하면 원인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저는 술을 안 먹어야 하시는 분 있죠. 그러면 비알코올성 지방간 검사를 할게요. 그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진단이 나오면 이 사람의 원인이 뭐냐면 비만이죠. 그래서 피검사상에서 80mg, 얘네들은 IU라는 기준을 써요. 80 IU 이하가 정상이에요. 이거는 남성분이고요. 여성분은 30 이하가 정상.
이거는 효소 숫자예요. 효소의 어떤 차지하는 볼륨. 그러니까 리터니까요. 그래서 지방이 간에 축적이 많이 되면 그 다음으로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경화 상태가 진행되고 이게 나중에 간암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없는 경우에 여러분이 간에 문제가 생긴 사람은 B형 집안이 B형 바이러스성 간을 걸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C형 바이러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뭐냐면 상대방한테 좀 물어보시는 게 도움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간이 올라갔을 때 상담 전원 보고 혹시 병원에서 진단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관리하고 예방하시래요. 원인 이해됐죠? 상담 포인트 기억나세요? 고객님 이렇게 올라가신 분은 병원에 가시면 간만 GPT가 알코올성 지방간 검사인데 이게 수치가 넘어가면 술을 드시나요? 라고 하면 술로 인한 걸로 보고 술이 아니다라고 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분류하는데 그건 비만 이야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받으신 분들은 결국은 무슨 솔루션이 어디로 가야 돼요? 지방이 왜 쌓여요? 지방이 쌓이는 이유, 과식, 폭식, 야식, 술, 담배를 피우면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이 있고요. 렙틴 저항성,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먹어도 배가 고프게 되니까 알코올성 지방간. 제 말 들리시나요? 네.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간 기능 상담하는 법, 이거 상담하는 법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분, 15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리시니까